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가맹계약론의 마지막 27강을 여러분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또 어떤 면은 길고도 또 어떻습니까? 굉장히 반복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2차 시험은 거듭 이야기를 드리지만 내용의 100% 이해가 중요합니다. 그럼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부에서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쭉 한번 했고 2부에는 키워드를 가지고 내용을 다시 한번 접근했고 세 번째는 이제 문제화했을 때 역시 교과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1탕, 2탕, 3탕까지 진행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는 써야 되기 때문에 내용을 100% 이해를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지 쓸데없는 가설이나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60점 이상의 점수를 내려면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충실하게 100% 이해한다는데 역점을 두며 1부, 2부, 3부 속된 말로 3탕, 3탕을 갖다 우리가 하며 마지막 종착역에 왔다. 내용을 보면 이제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반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바로 여러분들 중요한 사법고시나 이런 시험을 아주 중요한 시험을 보는 분들도 거의 내용, 키워드 다시 왜 되느냐 내용을 가지고 문제화만 돼서 리바이벌 하는 이런 형을 취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이제 오늘은 우리가 가맹계약론에 나오는 이야기 가맹계약론과 관계되는 법에 바로 부정경쟁방지법이다 하는 법의 내용도 일부분 뭐가 되느냐 그러면 가맹계약론에 나오는 이야기와 중복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맹계약론과 가맹계약법과 관련이 되는 유사한 이야기 중에 부정경쟁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법이다. 바로 여기는 제2조 2호의 영업의 비밀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이야기는 바로 중복이 되는 부정경쟁방지법에도 속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덮어놓고 우리가 무조건 네가 뭐 어떤 일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를 갖다 본사의 기밀을 누출했다. 그렇다면 도대체 경쟁을 부정적으로 경쟁 방지하는 방법은 영업 비밀이라는 걸 갖다 어느 걸로 정의를 내리느냐. 그렇죠? 우리 가맹 계약에도 뭐가 됩니까? 반드시 우리가 중요한 영업비밀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죠. 여기도 이제 부정경쟁방지법도 어디에 되느냐? 영업비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중복되는, 중첩이 되는 영역이다 하는 이야기를 썼는데 우리가 한번 보죠. 일반적으로 영업의 비밀이라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아주 중요합니다. 영업비밀이라는 말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 첫 번째가 되겠죠. 두 번째는 반드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합리적 노력에 의해서 비밀로 유지되는 것. 이런 걸 갖다 얘기하며 그 속에는 생산의 방법이라든가 이 세 번째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합리적 노력이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거기서 생산, 그 다음에 판매,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경영상의 정보 이걸 갖다 우리는 영업의 비밀이라고 정의를 내린다 하는 이야기의 정의를 한 번 더 반복해서 바로 부정경쟁방지법에 있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 가맹사법에 나오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영업의 비밀이라는 말 두 가지가 중첩되기 때문에 같이 우리가 정의를 내리자 하는 말이 되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영업비밀의 정의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 공공연히 알려져 있다 그러면 의미가 없죠. 두 번째는 뭐가 있냐 독립된 경제 가치가 있다. 그렇죠? 나름대로 그 나름대로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 합리적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거쳐서 생산이나 판매나 그리고 그 밖에 영업 활동을 갖다가 하는 걸 갖다 우리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나오는 내용과 그 다음에 가맹계약론에 나오는 가맹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영업의 비밀과 공통된 영역의 이야기의 정의를 한번 내려주자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생각해주자 하는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영업의 비밀에 대한 침해라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보는데 비밀의 침해에 대한 금지 청구권을 갖다 우리가 쓰는데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를 갖다가 만약에 하거나 하려는 자에게 그 행위에 대하여 영업상 이익이 침해가 된다는 이야기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를 갖다가 경우는 법원에 그 행위금지법이라는 말이 나오죠. 가만 놔놓으면 안 되죠. 행위를 금지하고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 바로 법에 의하여 뭐가 됩니까? 영업비밀을 침해를 한다라고 생각할 때 바로
바로 하려는 자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영업상 침해를 갖다 우리가 하고 있다. 침해할 우리가 있다. 그래서 금지해달라. 예방해달라. 하는 청구를 내는 걸 갖다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청구 금지 청구권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것도 역시 가맹사업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에 나오는 중복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본다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그래서 부정경쟁방지법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이제 여기에 대하여 더 우리가 얘기를 든다면 이 조에는 영업의 비밀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 비밀의 보유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는 침해 행위를 갖다가 조성한 물건의 폐기나 침해 행위에 대하여 제공된 설비를 갖다 제거하거나 그 밖에 침해 행위 금지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업 비밀 보유자가 앞에 나와 있는 1항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생각했던 이야기에 대하여 침해에 대하여 물건을 폐기하거나 행위 침해에 대한 제공된 여러 가지 설비를 제거하거나 그 밖에 침해 행위를 갖다 금지 예방할 수 있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필요 조치를 청구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두 군데서 아까 말하던 뭐가 됩니까? 영업 비밀 경쟁 방지법, 부정 경쟁 방지법과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여기에 이제 우리 가맹계약에 대하여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에 중복될 때 이런 이야기가 있다면 폐기하거나 제거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알아둬야 됩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영업 비밀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다 하는 말이 나오죠. 만약에 영업의 비밀의 침해를 당하여 자기가 엄청난 손해를 입었다 그럴 때는 얼마든지 손해배상 바로 책임을 갖다 물을 수 있다 이거죠.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영업에 대한 침해를 갖다 했을 때는 영업 비밀 보유자는 영업에 대하여 뭐가 되냐 이익이나 침해 사실에 대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 이 피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책임을 진다.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된다. 손해를 입힌 자는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줘야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이야기. 여기 바로 11조 이야기로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이게 바로 가맹거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와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경쟁방지법에 나오는 이야기에 중복된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이 법을 갖다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상법이 있죠. 상법이 있고 기타 법률이 있군요. 상법과 기타 법률이 있습니다. 상법은 뭐냐? 상법에 나오는 이야기와 그 다음 우리 가맹계약과 관련이 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를 우리가 한번 또 보자 이거죠. 자, 여러분이 잘 알지만 24조의 이야기는 바로 이 내용들은 우리가 봤을 때 이제 본론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는데 상법의 이야기에 이루어진 거. 명의대여자의 책임이라는 말. 우리 가맹계약과 가맹본부와 사이는 가맹사업자와의 사이는 명의도 어떤 면에 대여를 한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과 같아 이거죠.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보를 갖다가 해야 되느냐 그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가 영업의 오인으로 인하여 영업주로 오인하여 제3자에 대하여 만약에 타인과 연대 변제할 책임이 있다. 만약에 제3자에게 어떤 손해를 줬다 이럴 때는 뭐가 됩니까? 같이 공동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말이 되죠. 공동의 책임을 져줘야 된다 하는 말이 됩니다. 타인에게 성명이나 상호를 갖다가 예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갖다 허락한 경우 바로 영업주로 오인했을 때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했을 때 거래한 제3자에게는 빌려준 사람과 그 다음에 자기 영업한 사람과 같이 공동으로 책임을 갖다가 우리가 져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슈를 갖다 얘기하는 설명이다 하는 이야기를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68조에 나오는 6의 2는 어떠냐 한번 보자 이거지. 자신의 상호나 상표를 갖다가 해야 되느냐 바로 상호라는 말을 갖다 제공한 영업인데 가맹업자라고 얘기하죠. 가맹업자라고 한다면 그 상호의 사용을 갖다 허락을 받아 가맹업자가 뭐가 되느냐 지정한 품질 기준이나 영업 방식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를 갖다 가맹상이라고 한다. 바로 여기서 명의대여자라는 얘기와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제86조 2에 바로 뭐가 되느냐 상호나 상표를 갖다가 사용해서 쓸 수 있는 게 가맹상
가맹상의 정의가 바로 뭐가 되느냐? 상표나 상호를 갖다가 해야 되느냐? 바로 빌려 쓴다는 얘기가 되죠. 가맹자를 하고 상호 등을 사용할 걸 허락받아 가맹업자가 바로 지정한 품질이나 영업 방식에 따라 영업을 하는 사람을 가맹상이라고 정의한다는 얘기에서 바로 이게 우리 일종의 상법에서 얘기하는 명의대여자와 어떠냐? 공통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게 명의대여자의 역할. 그리고 명의대여자에 대한 의, 바로 여기서 의해된다면 바로 가맹업자, 가맹상은 명의대여자라고도 볼 수 있다는 얘기를 설명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우리는 꼼꼼히 하나하나 바로 가맹사업과 가맹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여기에 나오는 명의대여자는 어떤 면에서 해야 되느냐?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공통적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는 걸 설명을 이야기를 한다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이라는 얘기와 그리고 그런데 많이 적용될 수 있는 뭐가 되느냐? 가맹상, 가맹업자 이런 이야기가 다 명의대여자의 책임과 공통적으로 바로 상법이 규정하는 사항의 내용과 어떠냐? 가맹사업 또는 가맹계약론의 이야기가 중복이 될 수 있고 명의대여자 책임, 바로 의 이런 이야기가 연관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8조의 치앙에 보면은 가맹업자의 의무가 나와 있어요. 가맹업자의 의무. 가맹업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죠. 바로 이런 상법 규정에 의하여 가맹업자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가맹업자는 가맹상의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지원. 상법 규정에 나와 있는 가맹업자의 의무가 되죠. 가맹업자는 약정이 없다면 바로 가맹사업의 영업지역 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을 갖다가 의해는 영업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 업종 가맹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바로 경업피지 의무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가맹업자의 의무에 속하는 이야기가 상법 규정에 나와 있는 이야기라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가맹상의 의무는 어떠냐? 가맹업자는 이런 이야기가 된다면 가맹상, 그리고 가맹상은 바로 가맹상의 영업지역 내에서 동일한 유사 업종을 갖다 영업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맹업자를 모시면 지는 지대로 또 그 지역에서 만약에 가맹사업을 또는 아니면 뭐 장사를 한다. 이건 곤란하다. 이게 바로 가맹업자의 의무에 속하는 영역이라면 가맹상의 의무도 있다 이거죠. 가맹상의 의무는 가맹업자 영업에 대한 뭐가 되느냐?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가맹상은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가맹 영업상의 비밀을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며 앞쪽의 이야기에 반복이 되고 있는데 바로 상법 규정의 이야기 168조 8 가맹상의 의무를 얘기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168조의 9에 가게 되면 바로 영업의 양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업의 양도. 자, 영업의 양도는 가맹상은 뭐가 되냐?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아 그 영업을 할 수가 있다. 바로 이게 영업의 양도를 받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맹을 하다가 존속기간의 약정기간이 의해되는 유무와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각 당사자 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예고한 후에 가맹계약을 갖다 해지할 수가 있다. 해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영원히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시간이 지나고 또 계약 기간이 완료되고 또 어떤 사정이 있을 때는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상당한 기간이 될 때는 시간을 둬서 예고한 후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가맹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바로 1항에 나와 있는 영업 양도에 동의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내가 그만하겠다 할 때는 바로 가맹업자는 양도에 뭐가 되느냐, 이 사람이 양도 딴 사람에게 넘기는 걸 동의해줘야 한다는 얘기가 바로 중요한 이야기, 바로 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의 법의 상법 규정 이야기는 그 두 가지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아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기타 법률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공정거래법이다 하는 말이 나오죠. 공정거래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기타 법률에 나오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죠. 자,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이 법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뭐가 되느냐? 피해를 입힌 때 피해를 입힌 자가 피해를 당한 자에게 당해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말이 되죠. 또 사업자나 사업자 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갖다가 어야 되느냐?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해를 줬다면 반드시 어야 되느냐? 피해에 대한 보상을 책임져줘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나 만약에 고의나 과실이 없다 그럴 때는 제외가 된다. 그러하지 아니한다 하는 이야기로 뭐가 되냐? 공정거래법의 손해배상의 책임에 대한 법률 기타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무슨 말인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또 제조물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하는 말이 되죠. 제조물에 대한 책임은 바로 앞쪽에도 우리가 많이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봤을 때 제조물에 대한 책임을 간단하게 보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을 결함이 있음으로 해서 생명 또는 신체 재산에 손해를 줬을 때 그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를 갖다 해야 되느냐 그럼 배상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결함해서 바로 신체나 또는 재산상의 어떤 만약에 손해를 줬다 할 때는 그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줘야 된다 하는 게 바로 제조물에 대한 책임법이 역시 우리 여기에 관련되는 소위 일종의 뭐가 됩니까? 가맹사업 하는데 본부나 가맹사업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줬다 그럴 때 이런 문제가 있는 것과 같다. 자, 제조물은 제조업자를 갖다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조물을 갖다 영리 목적으로 해야 되나 판매 대여하는 사람에게 방법으로 공급한 자, 또 제조물의 제조업자는 또는 제조물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 제조업자가 공급한 자를 피해자, 법정 대리인자에게 고시하지 아니할 때는 바로 뭐가 되느냐? 이 항에 따른 손해를 갖다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배상해줘야 된다. 제조업자를 알 수 있을 때는 제조업자를 알려줘야 하는데 만약 알려주지 않고 이런다면 나중에 뭐가 되느냐? 거기에 대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바로 우리가 판매한 사람 또는 대여한 사람 이런 것들을 갖다 어떻게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는 배상해줘야 된다는 바로 제3자에 대한 책임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전체 27강으로 27강 마지막 강의는 이제 짧게 이제 끝나는데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자 어쩌든 이제 시작이 되었고 또 이제 매듭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뭐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또 매듭이 되는 이런 시기가 왔네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2차의 시험에 대비는 어느 자격증이든 문제가 뭐냐 내용을 100%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내용을 확실하게 얘기하고 두 번째는 각각 그 내용 속의 키워드를 잡아내는 거 3단계에 가서는 그 부문을 가지고 다시 역으로 쳐서 뭐가 되느냐 문제를 만들어서 대답을 한다 뭐 하느냐 그리고 세 번에 뭐가 되느냐 반복이 이루어져야 그래도 답 쓸 때 그리고 손으로 필기 노트를 반드시 우리가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을 때 그냥 지나가고 끝나서는 안 되고 여러분이 반드시 서브 노트를 갖다 우리가 반드시 쭉 나름대로 작성해 간다 그러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막상 시험장 갔을 때는 책보다는 여러분이 손수 쓴 서브 노트가 여러분을 갖다가 안내해 주는데 도움을 준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며 이제 여러분들은 만점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60점 이상은 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3번의 리바이벌을 하며 진행했지만 정확하게 여러분이 따라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또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위하여 가며 요즘은 하나의 자격증만 따는 시대는 아닙니다. 여러 개의 자격증을 가지는 거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우리 가맹사업과 유사한 여러 가지 경영지도사라든가 또 뭐 많이 있죠. 이런 자격증들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뭐 사업을 하나 하는 것보다는 이제 방패막이 되게 여러 개를 자격을 따서 능력이 될 때 따서 사무실 하나에 여러 자격증에 바로 소유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바로 백세를 갖다 대비하는 이런 준비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유사한 과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챙겨서 공부하는 김에 했던 거 잘 활용해서 다른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이
자격증이 따는 것도 굉장히 좋다. 예를 들어서 가맹사업을 갖다 우리가 많이 땄다. 이럴 땐 또 경영지도사라든가 또는 아니면 뭐 여러분 주택관리사라든가 또는 뭐 주택관리사는 좀 거리가 있네요. 뭐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라든가 중개사업도 얘네 뭐 관계되죠. 그다음에 이제 뭐 또 좀 더 도전한다면 뭐 노무사라든가 이런 쪽의 이야기까지도 우리가 도전하면 여러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욕심을 낸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힘들지만 이런 여러 자격증을 가지고 따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면 여러분들 풍지대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뭐 실강에 가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또 동영상에도 얘기를 합니다만 바로 하나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땐 불안하니까 어차피 공부를 좀 잘해서 여러 개 자격증을 취득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 그런 얘기도 마지막으로 드리며 여러분 끝까지 강의를 잘 들어주신 여러분에게 행운을 빌며 여러분들에게 화이팅을 외치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수고했습니다.